게다가 게틀링건을 처음 본 동학군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황룡천 전투, 장태, 그리고 이방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지휘 아래 조선 관군에 의해 대패하고 태인 전투에서 전봉준의 주력부대가 패배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동학군은 이방원을 중심으로 장흥 석대들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합니다. 구독! 이방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장흥 사람이었고 이방원을 세상에 알리게 한 전투는 장성 황룡촌 전투였습니다. 관군의 신식 무기를 상대하기 힘들었던 동학군은 이방원의 아이디어로 장태라는 도구를 생각해냅니다. 동학군의 구시총보다 관군의 소총들이 사정거리가 길었고 게다가 게틀링건을 처음 본 동학군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장태는 대나무를 바퀴처럼 동그랗게 만든 후 안에 솜과 집단을 채워 넣어 적에게 굴리면서 뒤에 숨어가는 방어용 장비였습니다. 장태는 원래 닭 같은 가축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방원이 전투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 총알을 피하고 적에게 접근해 적의 총알을 소비하게 만들고 근접 전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방원이 만든 장태의 활약으로 장성 황룡천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도 장성 황룡천 전적지에 가면 기념탑에 장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동학의 성격 변화, 그리고 석대들 전투. 동학 농민혁명은 크게 두 번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1894년 2월 제1차 봉기는 민비와 그의 외척 세력의 횡포, 그리고 지방 관료의 부패 때문에 시작되었고 조선 관군에 맞서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 결과 위기를 느낀 민비는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악수를 범하게 됩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청에 의존하려 했던 민비는 그 결과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청나라와 일본 둘 중 누구라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려면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민비가 청나라를 불러들이자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옵니다. 동학군은 나라가 위태로워짐을 깨닫고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고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동학군이 물러날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계속 남아있었고 결국 경복궁을 점령하고 7월에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1984년 9월 제2차 봉기는 조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본군에 저항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결과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함께 동학군을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시킵니다. 그 후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저항한 곳이 바로 장흥 석대들 전투였습니다. 구독! 특이한 점은 석대들 전투 당시 이소사라는 여장부가 말을 타며 지휘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당시 여성이 전투를 지휘했다는 것으로 보아 동학군이 남녀평등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전봉준, 김계남 같은 동학군의 리더들이 없었어도 장흥 이방원의 동학군은 일본군과 끝까지 항전했지만 끝내 패배하고 맙니다. 일본군은 후에 이 지역의 동학과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동학 교도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동학군이 깃발을 꽂아두었던 곳을 석대라고 불렀고 그래서 석대가 바라보는 들판을 석대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석대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장흥 석대들 전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동학 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이들의 행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정복하지 못해 화가 났던 왜군. 정유재란 때 호남을 철저히 짓밟았지만 끝내 다시 일어섰던 호남. 그리고 일본군이 제2차 동학군을 호남에서 말살시킨 우금치 전투와 장흥 석대들 전투. 최대의 비극은 여기에 앞장섰던 고종과 민비의 조선 관군. 이로 인해 민중을 일으켰던 호남의 수많은 인재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었고 어찌 보면 조선은 끝내 일본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